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 아동 노동의 참혹한 실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코맘 김성은 이사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나눌 노동 문제, 아동 노동 문제는 북한의 아동 노동 문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이 원래 부모는 고생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한강의 기적, 우리 대한민국을 이처럼 발전시킨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을 살펴보면요, 역시 잘 교육받고 그리고 훈련된 고급 노동력 때문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뭐니 해도 노동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고급 노동력은 아동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대학을 나온 성인 노동력들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모 세대들은 논을 팔고 소를 팔고 그리고 자식들을 부모의 희생 위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시골에서도 저도 농촌 출신인데 네. 저보고 일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들 공부하라고. 다 공부하라고만 하시죠.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로 노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모죠. 네. 뭐 밭일 할 일이나 논일 할 일 있을 때 너는 공부나 해라. 이게 부모님들의 우리 대한민국 선배 부모님 세대들의 전통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노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서울에 지금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북한의 아동 노동 그리고 북한의 고아 강제 노동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광산이나 농장, 공장 등 국가 경제와 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올해인 2021년에도 아동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북한에서 아동을 계속 강제 노동의 수단으로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그 경제 건설을 위한 북한의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 동원은 그 지금 이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질적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고질적으로. 네, 고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일단 그 국제 노동기구의 그 정의에 의하면 아동 노동은 어른 시절의 그 잠재성과 인간 존엄성을 박탈당해서 신체적, 정신적 개발에 지장을 주는 강제성 노동을 지금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데요. 국가별 기준 그리고 노동의 종류나 그 상황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공식 나이를 규정하지 않고 아동 노동을 최소 연령으로 표기하는데요. 지금 통계 연령은 5세에서 7세가 보편적이고요. 5세에서 17세, 17세가 17살까지가 보편적인데 유엔의 아동 권리 조약에서는 18세 미만이 지금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인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아동 노동도 그냥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야만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에 발표 자료를 보면 적정 노동 시간 및 노동 연령 위배 사건이 북한에서 뭐 조사된 것만 한 105건 정도, 105건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동 노동에 관련된 부분이 6.3%라고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네. 북한의 그 노동 환경은 정기적인 노동 스케줄보다는 각종 그 돌격대식 전투와 대중 동원 운동 등의 그 임의적이면서도 압축적이고 아주 강도 높은 노동 상황이 지속되어 있고요. 그 개별 공장 기업소에서도 생산 목표량을 완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 시장을 설정하여서 24시간 동안 2교대 하는 등 그 특정한 노동 시간에 대한 준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중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그리고 학생 등을 동원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이나 기초건설이 필요한 도시 등에도 노력 동원을 시키는 등 그 미성년자에게 강제 노동을 부과하는 것이 지금 북한에는 아주 일상화된 그런 사실입니다. 적정 노동 시간 및 노동 연령 위배 사건에 대한 말하자면 이제 아동 강제 노동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사실은 2020년 북한의 인권 백서를 통해서도 지금 알 수 있는데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는 네. 북한에서는 아주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뿐만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역시 수감된 아동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한다는 사실을 NKDB의 그 지난 연구 결과물로도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북한 인권정보센터가 지난 7월 20일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중구 태평로 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구금시설의 어제와 오늘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여기서도 그 일반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네네. 네, 그 정치범 수용소 그 경험자를 그 포함해서 53명의 증언자를 분석을 한 결과 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완전 통제구역으로 분류돼서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함경북도의 회령시 회령시. 네, 회령시에는 22호 관리소에서는 최소 노동 연령이 정말 놀랍게 정말 충격입니다. 만 6세인데다가 6세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네네. 네, 이렇게 그 심각한 강제 노동은 폭행과 감시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 10시간 노동의 연휴일은 고작 해서 1.1일. 네. 1.1일이었다라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운영 체계와 인권 실태를 NKDB는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노총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민주노총이 정말 네. 이런 일에 나서야 될 것 되죠. 같은데요. 네네. 아동 강제 노동 동원을 하면 성장기부터 어떤 당을 위한 자기 희생 그리고 총폭탄이 되겠다 이런 거겠죠. 네, 그것이 가장 큰 그 네, 목표이겠죠. 그리고 선전선동을 지금 어릴 때부터 부추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세뇌 교육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기사를 보도한 BBC의 그 모 기자는요. 네. 해당 기사에서 어린 봉사자들을 강제 노동에 내몰면서도 이를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자원봉사자로 추켜 세우는 것도 이들을 공산당을 위한 자기 희생의 역할 모델로 삼아서 선전선동을 하기 위함이다. 네. 즉 공화국 전사 혹은 공화국 영웅으로 치켜 세우면서 노동을 부추기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동원해서 노동력으로 이용하려는 당 중앙의 몸부림이다라는 견해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은 이번 그 8차 당대회를 통해서 당 조직 강화의 의지를 밝히면서 겉으로는 인민의 위상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비췄지만 결국 당 조직의 강화는 주민들에 대한 더욱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예고했습니다. 네. 이건 결국 노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발현될 것이며 그 기준은 북한 아동 청소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로서 북한 아동에 대한 강제 노동이 아주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에 더욱 심각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네. 아동 노동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더욱 심화시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요. 지난 3월에 그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 중에 외부 세계에 대한 북한의 가중된 고립은 고착화한 인권 침해를 더욱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퀸타나 특별 보고관은요. 북한 국경 폐쇄 조치로 중국과의 교역이 지금 감소하면서 시장 기능이 매우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그리고 국유 공장 등을 가동하기 위해서 원재료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히 커졌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을 강타한 태풍과 홍수가 심각한 식량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필수품 그리고 의약품, 농업 재료, 국유 공장 원료 등이 모두 부족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지금 쌀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아동 강제 노동이 심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것들 다 규제와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지금 이 사회가 아주 심각한 사회로 지금 가중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지금 코로나로 지금 북한이 빗장을 걸고 있으니까
북한의 인권, 경제 상황이 더욱 지금 악화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특히 그 최근 유엔에서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 대유행 중에서 외부의 세계와 더욱 고립이 되고 있고 네. 고질적인 인권 침해가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북한이 취한 과감한 봉쇄 조치들이 그 되레 인권과 그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라고 유엔 조사관이 밝혔습니다. 토마스 유해학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그 보고서를 보면요, 사회의 가장 약자인 아동들이 어른들도 쉽지 않은 광산, 그리고 공장, 농장, 산림, 그런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많이 노출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이건 맞는 말이죠. 네. 솔직히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고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다시는 존재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북한이 아동 착취를 멈출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미 국무부도 북한 아동 강제 노동을 깊이 우려하고 있고 국제사회와 책임 추궁에 협력을 하자라는 의견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 가입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제적 착취를 비롯해서 아동에게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또는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유해한 모든 노동으로부터 아동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네. 북한 인권을 논의할 때 그 전제 조건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네. 남북 간의 특수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 유보돼야 할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보편 가치의 구현이라는 관점을 대전제로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편 가치의 구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특수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다라고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거는 이 대전제를 공유한다면 이런 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다면 북한 인권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네. 북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한지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고요. 네. 과거의 인권 침해국들이 인권을 증진하려는 노력 속에서 성공하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은 사례 그리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열려있는 균형적인 토의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앞으로 언론이나 연구자들도 합리적인 다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서 북한 인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움직임이나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와 북한 정부 사이드, 네. 그러니까 공공 정부 사이드와 북한 인권 운동 진영 민간 영역입니다. 네네. 말하자면 이제 이런 영역의 역할 분담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어야 될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더라도 각자의 그 영역이 다르고 맞습니다. 서로 협업을 할 분야가 많다고 보는데요. 그럼요. 우리가 이게 대립해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 정부 베이스의 그 통일연구원이 북한 인권 백서를 매년 내지 않습니까? 네네. 네. 국문, 영문으로 발간하는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태를 모니터링을 하고 지금 평가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그 국제 규약을 구성하는 항목들에 근거해서 탈북자나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 근무자들을 인터뷰하고 평가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연간 백서이기 때문에 지속성과 변화의 측면을 본다는 점, 그리고 또한 실태뿐만 아니라 북한 정부의 법과 제도적인 개선 움직임 등까지 균형적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 자체가 현장 접근을 통해서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야전 인권 운동가들과 그리고 그 역할 분담이 더더욱 더 필요하죠. 이 시점에는요. 아스팔트 인권 운동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아스팔트에는. 풍선을 날린다든지 그렇죠. 이런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 간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 조사를 보면요.
젊은 층의 여론이 이제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에 대해서 통일이 관련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국가 이익이 무엇인가 이런 분야는 젊은이들은 거의 원하지 않아요. 소극적이죠. 2030들은 뭐 아니 뭐 굳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되느냐. 뭐 사실 저 네. 같은 이 586 세대들은 통일이라고 그러면 그냥 눈물이 쭉 흐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586 세대시군요. 저도 네. 586입니다. 그런데 2030들은 전혀 통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네.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2030들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네. 민감하거든요. 그럼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행복과 그리고 자유를 추구할 그런 기본적인 네. 권리는 누구나 있는 네, 것입니다. 지금 2030의 그러한 그 개념과 의식 등을 우리가 이제 586 세대 우리 선배로서 또는 네. 미래의 그 차세대들에게 이러한 통일의 문제, 자유와 인권의 문제를 우리가 뼛속 깊이 그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통일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 네.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데 큰 집단의 그 이익에 편승해라 이걸 지지해줘라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아직 유보적인 그렇죠. 2030은 그렇죠. 생각을 무슨 뭐 그게 할 나하고 수밖에 무슨 상관이 없어요. 있는데.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전제로 봤을 때 북한이 체제적으로 시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 침해나 저발전 폐쇄성을 보이면 상당히 그 더욱더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젊은 층에서는 내가 배제된 그리고 내가 앞으로 희생해야 되는 집단 이익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거대한 있기 때문에 국가, 민족 뭐 이런 네, 거에 대해서 네. 우리 거부감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보다 세대와는 달리 다릅니다. 철저히 네. 개인 위주기 개인 위주고 네. 아주 뭐 저기 그 자기의 어떠한 행복권과 나의 경제권을 주려고 하는 상당한 그런 네. 이기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미래 사회 진출에 있어서 경제적 문제라든지 불공정 시비에 대한 민감성이 남북 간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집단 이익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미래 사회에 진출함에 있어서 이런 불공정 시비에 대한 민감성이 남북 간이나 민족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우리가 나무랄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인식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협소한 인권관인 거죠. 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곧바로 냉전을 거치면서 우리의 인권관이 영미식의 인권관에 지금 영향을 받은 그러한 영향 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나의 인권과 그리고 자유로움이 보장된다는 개인적인 그런 인권관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인권의 한 축이라고 하면 식량권 그리고 교육권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하나의 인권축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상승 작용을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부정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정적으로 본다는 네.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북한 인권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말입니다. 네. 2019년 이후에 북한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참여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기권하고 하거나 뭐 지금 이러고 있단 네, 말입니다. 지금 유엔 그쪽에서도 우리가 많은 그런 압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뭐 자명한 일들인데요. 네네. 내용 여부를 떠나서 국제사회에서 일관적이지 못하라는 그런 지적을 계속 지금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유엔 인권 보편 정례 검토에 6개 국제 인권 협약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제출한 보고서 등을 보면은 북한은 최근 10년간 자유권 분야에서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국제화와 인권 그리고 대화, 사법부의 독립, 취약계층 등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태도 변화를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긍정적 태도를 보면 인권 부분을 이행하도록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내용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넣도록 한국이 주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네네네. 물론 결의안에는요 북한이 싫어하는 내용도 들어갔지만 우리가 주도하는 분야는 북한이 협력적 태도를 취했던 것이라 당당히 설명을 할 수 있고 네. 국제사회나 우리 국민한테도 일관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자리 잡아가지 못하면 인권 문제 해결에서 또는 남북 관계나 국제사회에서 지금 같은 불편함이나 네. 곤란함이 반복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속히 대한민국 정부는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일관된 대응과 대북 정책 전반에 있어서 상호 의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북한 인권 문제 중에서도 가장 민망한 그리고 참혹한 북한 아동 노동 실태에 대해서 통콤함 김성은 이사장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